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 광명시장 양기대입니다. 요즘 우리 광명은 40년 버려진 폐광을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1년에 14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많은 세수익과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 KTX 광명 역과 역세권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 육성하는 그런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명이 요즘 많이 시민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6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35만 시민들이 지금처럼 분노하고 또 울분을 느끼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명시장 내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이렇게 공사석에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당했고 이것이 여의도까지 국회까지 전달돼서 내일 9일 제대로 탄핵하는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수선하면서 서민들이 소외계층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시름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또 헌법과 정의가 위협받는 이 노란의 위기를 맞아서 시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탄핵에 힘을 보태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9일로 탄핵이 예정된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4일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기초단체장 20여 명이 모여서 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힘이 될지를 논의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지자체장으로서 각자의 지역에서 탄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국회에도 저희들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로 나흘째 탄핵 버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님들과 시도당 위원장님들 등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지자체장으로서 제가 첫 번째로 나서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결집시키는데 이 자리에 저희 지자체장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존경받는 목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박근혜 정권 초기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 시장, 박 대통령이 얼마 못 갈 거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총탄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잘 믿지 않고 남의 얘기도 잘 듣지 않고 또 남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동안 겉으로 봐온 것과는 달리 박 대통령이 위선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최태민에게서 배운 대로 독재나 부패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설마 하는 생각에 목사님의 말씀에 흔쾌히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임기가 계속될수록 무능과 불통, 독선과 후한무치, 그리고 권력을 이용한 부패,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헌정유린 사태를 보면서 그때 그 목사님의 예언과도 같은 얘기를 다시 곱씹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보면 우리 국민이 처음에 외쳤던 이게 나라냐에서 저게 대통령이냐라는 의문을 토하게 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이 매주 광화문을 가득 채우는데도 박 대통령은 나무 일인 것처럼, 나무 나라 일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온갖 갖은 꼼수를 쓰면서 그가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쌓아놓은 성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바라는 촛불이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40여일째 전국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여당 정치인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했지만 촛불은 횃불이 되고 이제 들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 집회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 그 이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모차를 밀면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거리를 행진하면서 민주주의의 현장을 경험하고 그런 부모들을 도처에서 더욱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4.19 이후 볼 수 없었던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행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광장에 나왔고 저도 그러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했지만 늘 가슴이 절절히 아려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민생경제가 더욱더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성이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리도록 박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8개월은 무능한 왕과 기득권 세력인 권문세족 또 요승인 신돈이 판치던 고려말이나 세계 변화 정세에 어둡고 권력 쟁탈로 나를 지새던 조선말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국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그때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고려 말에는 신딘 사대부가 또 조선 말에는 많은 선각자와 가로 동학혁명을 통해서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왕과 권력자들은 결국 나라를
패망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뿐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국정교과서 왜곡, 북한의 핵실험, 보육대란, 개성공단 폐쇄, 우병우 등 측근들의 직권남용, 한일 군사보호협정 등 그 실정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가 이루어놓은 소중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송두린 채 뒤엎고 겨우 통일 대박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넘어가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우리 국민이 사디찬 바닷속에서 죽어가던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들은 가슴에 쌓여있던 울분과 분노를 가슴에만 담겨두지 않고 과감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본질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노란에 수렁에 빠지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이 모든 본질과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 안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 본인만이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미몽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600만 촛불 참여자들이 광장에서 외쳤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국민 앞에 석구대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청와대에서 눈물바람하면서 추한 뒷모습을 보이면서 떠나는 그런 비참한 말로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15년간 동아일보의 검찰 출입기자, 정치부 기자 등을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구속을 지켜봤고 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천씨 구속도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척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때가 다시 떠오릅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 변한 게
더해진 게 뭐겠습니까? 물론 이번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 뇌물죄 적용 여부가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박근혜 최순실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에 불러내기 어려운 재벌 총수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에 대해서 실책하고 또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증여세와 상속세를 따져묻는 그러한 장면들은 아마 역사에 의미 있게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주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라는 아주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슬을 끊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망국적인 행태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둘러싸고 거국내각 구성, 단계적 퇴진, 또 질서 있는 퇴진 등 정치권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성안에 갇혀있는 박 대통령은 이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런 어정쩡하고 갈팡질팡한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은 분노의 촛불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87년 6월 항쟁과 비견할 만한 그야말로 혁명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가, 특히 야당이 재구실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가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지켜보면 정치권이 국민의 성남 파도에 얹혀서 떠밀리고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말만 하지 말고 환골 탈퇴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던져야 한다고 국민들은 또 시민들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탄핵안은 말할 필요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상관없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합니다. 광장에 나온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탄핵이며 즉각적인 퇴진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탄핵에 반대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 힘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개한 지도자와 위대한 국민이 있는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6차에 걸친 촛불 집회에 6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여도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는 600만 명의 간디가 존재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600만 명의 간디가 존재하는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위대한 우리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반드시 정치권이 잘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적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이미 우리 당과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대해서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탄핵의 가결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구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국회가 압도적 탄핵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속 좀 시원하게 해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저도 우리 시민과 함께 내일 멋진 그런 탄핵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팅창 반응이 왔는데요. 광명 시장님 눈썹 멋있어요. 시장님 너무 멋 있으십니다. 장군감이라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탄핵 버스터 이어가기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